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13장 해가지고 대시보드 목표화면 1에서부터 4까지 소개를 드리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그 목표 화면을 만들어 봤죠. 자,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 시간에 이제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고 이제 기본 차트를 더욱더 넘어선 더 넓은 시각화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이 태블러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우리가 기본 차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뭐 바 차트가 대신할 거 뭐 롤리팝 차트라든지 뭐 이런 더 넓은 시각화 영역으로 우리가 좀 더 진보되게 해서 어떻게 보면 보너스장이라고도 해도 될 만큼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 기본 차트와 뭐 이중축, 결합축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죠? 저 뭐죠? 그 이중축, 결합축 그리고 뭐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 조인, 블렌딩, 관계 뭐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대시보드 만들기까지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태블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4장은 조금 더 있는 기본 차트 외에 있는 다른 차트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보너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장의 목표는요. 뭐 딴 거 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 배웠는데. 그죠? 자, 지난 장에서의 대시보드 연습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는 모든 학습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이 장은 여러분들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런데 뭐 조금 더 이런 차트도 있더라 라는 정도를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대시보드까지 내가 다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액션 필터, 액션 컨트롤러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장은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의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장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태블러가 어떤 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도구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성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이 도구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들을 함께 수많은 연습을 해 봤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까지가 태블러의 전부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냥 대시보드를 만들 줄 알면
제가 볼 때는 중급 이상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다루지 못한, 왜냐하면 여기에는 각종 함수들도 더 있고 소개하지 못한 함수와 그리고 소개하지 못한 또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셔서 현업에 가셔서 이제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조금씩 거기서 고급적인 기능 그리고 실무적인 기능을 조금씩 알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다루지 못한 많은 고수들의 영역이 남아있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신입사원으로서 이 정도의 태블로를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그러한 능력은 갖췄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장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표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관통하는 데이터 시각화라는 대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마지막 장을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실전에서 많은 태블로 사용자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바 차트가 우리가 바 차트가 가장 일반적인 차트고 가장 많이 쓰이는 차트라고 이미 앞서서 기본 차트에서부터 강조를 드려 왔었죠. 그래서 바 차트가 만약에 지루할 때는 변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 차트가 좋은 차트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옳은 대답인데, 근데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하는 직군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진부해지는 측면이 없지 않죠. 그래서 상황과 맥락을 볼 때 바 차트가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다시 바 차트를 사용하는 것이 꺼려지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바 차트는 가로든 세로든 간에 이렇게, 그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는 게 바 차트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변형을 시키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얇은 막대 위에서 레이블을 부각시키는 차트라고 해서 우리가 막대 차트, 바 차트와 비슷한데 얇은 막대로 레이블을 부각시키는 차트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역시 데이터셋은 슈퍼스토어 KR 데이터셋에 오더즈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작업창으로 불러온 후 아래의 과정을 연습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세일즈 필드를 더블 클릭을 하면 올라가겠죠. 그리고 프로덕트 서브 카테고리 필드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원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죠? 이거는 이제 측정값으로 들어가면서 뭡니까? 막대 그래프가 생길 겁니다. 세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과 열 바꾸기 아이콘 아시죠? 그죠? 이거를 클릭을 해서 바 차트를 세로가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전환 후에 이제 전체 보기 알죠? 이제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바 차트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맞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다음 과정부터 변형은 다음 단계에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세 번째로 마크 카드의 크기에서 바 차트 크기를 최소화를 합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행선반에 프로덕트 서브 카테고리 필드 이렇게 우리가 행선반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에 행선반에 우리가 열과 뭡니까? 열과 행을 바꾸기 아이콘을 클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행선반에 프로덕트 서브 카테고리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갖다 대고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면 더미 필드라고 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행선반 프로덕트 서브 카테고리 필드 오른쪽 빈 공간에 더블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민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죠. 민에다가 0.3이라는 민 함수에다가 0.3이라는 값을 넣고 딱 엔터를 치면 더미 필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행선반 민 0.3 더미 필드 생겼죠. 그죠? 예. 그 필드 오른쪽에 다시 빈 공간에 더블 클릭을 해서 민 해서 최소값에서 0이라는 더미 필드를 생성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행선반에 있는 민 함수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민 제로 이 필드 더미 필드를 화면 하단 세일즈 그죠? 세일즈 축이 있어요. 그죠? 그 위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우리는 결합축을 만들어서 결합축 차트를 생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크 카드에서 차트 유형을 라인으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잠시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7번까지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더미 필드가 있었고 여기 더미 필드 민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결합축으로 생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에서 7번 뭡니까? 5번에서 7번은 행선반의 민이라는 필드, 더미 필드 생성, 그리고 행선반에 있는 결합축 차트 생성하는 거, 그리고 마크 카드 차트 유형에서 라인으로 변경하는 이 과정은 바로 각 제품 중분류에서 0과
그죠? 0과 매출 합계 지점을 라인으로 연결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결합축 차트가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진행된 4번 단계, 특히 4번 단계는 요거죠. 행선반의 프로덕트 서브 카테고리 필드 오른쪽 빈 공간 더블 클릭 후 더미 필드 0.3 민을 생성하는 것은 뭡니까? 앞서 진행된 4번 단계는 레이블을 포함한 차트에 높이가 있죠. 그죠? 이 높이를 적절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덟 번째로 민 0.3은 아직 행선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을 0.3, 이 축이 0.3이 아니라 이 0.3은 지금 결합축으로 들어가 있죠. 이 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여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 편집을 선택을 해서 축 편집창 일반 탭에서 범위를 이와 같이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고정된 시작을 0, 고정된 끝을 1로 우리가 사용자 지정으로 변경한 후 고정된 시작과 고정된 끝을 각각 0과 1로 고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 패널에 있는 프로덕트 서브 카테고리 필드와 그리고 세일즈 필드를 마크 카드의 레이블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로 마크 카드 레이블을 클릭을 하면 우리 텍스트 옆에 점점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이거를 선택해서 레이블을 한 줄로 편집 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2번째로 마크카드의 레이블을 클릭한 상황에서 레이블의 모양이라든지, 즉 이게 이제 맞춤입니다. 뭐 좌측, 우측, 상단, 하단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맞춤, 마크, 범위, 필드, 옵션 선택을 다음 슬라이드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해주도록 하는데요. 이와 같이 여기에서 우리가 마크, 이거는 레이블을 우리가 클릭을 하면 요거를 딸깍 클릭을 하면 됩니다. 딸깍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합계하고 프로덕트 서브 카테고리가 거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최대, 최소, 최대로 클릭을 하고, 그리고 패널을 범위를 설정을 해주고, 필드는 측정 값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옵션에는 레이블이 다른 마크와 겹치도록 허용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고, 그리고 최소값 레이블 지정에 체크를 해 주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설정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뭐가 나왔어요? 레이블이 다 나왔죠. 가구 소품, 라벨류, 문구류, 바인더, 복사기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그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당도하여 위의 화면까지 이르렀다면 사실상 차트를 만드는 과정은
모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시다시피 제품의 중분류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각 제품의 중분류별로 높이 1, 지금 이거는 전체 화면을 했는데 중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0.0과 1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0.5만 지금 표식이 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보시면 0.3이라는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0.3입니다. 이 차트가 지금 여기 약간 0.5에서 조금 좀 내려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0.3 지점에서 가로줄이 오른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양만큼, 세일즈 양만큼. 그죠? 그리고 이 가로줄의 두께는 마크카드의 크기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라인 왼쪽 위에 레이블을 한 줄로 표시를 했어요. 그죠? 레이블 한 줄로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나타냈잖아요. 뭐 이거를 통해서 요거 프로덕트 서브 카테고리와 파이프하고 합계 이러한 형태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이런 격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인 왼쪽 마지막 남은 두 단계는 차트를 깔끔하게 보이도록 정리하는 과정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13번째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펼쳐져 있는 머리글과 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여 머리글 표시를 해제를 하게 되면 뭐예요? 여기 앞에 있는 요거 그리고 요거가 머리글 표시를 해제를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차트 안에 불필요한 라인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 안에 빈 공간에다가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고 서식을 누르고 그리고 서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봤던 라인 서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콘 여기에서 시트 탭에서 우리가 격자 없음 그리고 0 기준선 없음을 체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화면 안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다시 클릭을 하고 서식에서 테두리 서식 요거 그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시트 탭에서 행 구분선 없음 그리고 열 구분선 없음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 주도록 하면 차트가 이제 이와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차트가 일반 막대 그래프로 우리가 그렸을 때와 이렇게 얇은 막대 위에서 레이블을 부각시키는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래도 뭐 맨날 굵은 이 차트만 바 차트만 보다가 보다가 요렇게 우리가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측정값에 음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바 차트의 대안으로 우리는 이거 충분히 대안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하고 만들어 보는 그러한 실습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롤리팝 차트죠. 롤리팝 차트는 이제 롤리팝 사탕하고 닮았다고 해서 이제 롤리팝 차트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실습을 해보고 다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4장에 들어왔고, 그리고 2장의 목표를 살펴봤으며, 이와 같이 뭡니까? 얇은 막대 위에서 레이블을 부각시키는 차트를 몇 단계입니까? 요거 14번째인데 바꿔놓을게요. 14번째 과정까지 거쳐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한번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 더미 필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바 차트가 지루할 때 변형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 얇은 막대 위에서 레이블을 부각시키는 차트를 여러분들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